기록적인 폭염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무더위로 농산물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더 버거워진 요즘입니다. 추석이 어느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폭염이 농수산물 생육을 방해해 가격이 오르는 히트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끝나나 싶은 폭염이 우리 내수와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올 여름 역대급 폭우, 역대급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고는 하는데 금채소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내일 모레 22일이 24절기상 처서예요. 네. 처서는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무더운 여름 고비를 지나고 나면 찬바람, 신선한 날씨 때문에 모기의 기세가 꺾인다라고 할 정도인데 근데 한반도가 달라졌어요. 올해 역대급으로 덥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8월 중순이 되면 통상 이제 한풀 꺾인다, 폭염이 꺾인다라고 봤는데 올해 역대 최장기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다 보니 지금 농산물 가격 계속해서 이제 폭염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9일 기준 7,000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던 지난달 1일에 3,8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50일 동안 80% 가격이 뜬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70% 넘게 올랐는데요. 뛰는 배추 위에 나는 시금치. 시금치 100g 가격은 지난달 1일 1,000원을 밑돌았는데 어제 가격으로 3,100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215%가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김밥의 주재료인데 들어가는 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기간 무 가격도 56%, 아마 수박 가격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 통이 3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5%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채소값이 급등한 건 지난 7월에는 폭우, 폭염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 자체가 좀 줄었고요. 8월 들어서는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생육 부진으로 이어져서 출하량 자체가 줄어든 탓인데 다만 1년 내내 걱정했던 게 금사과였어요. 근데 금사과는 아올이 나왔고요. 홍옥이라는 빨간 사과까지 햇사과가 출하되다 보니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은 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감자와 양파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배추값이 81% 급등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추 보릿고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농민도 소비자도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채소 중에서 가장 가격에 민감한 게 배추예요. 네. 아마 이제 K푸드 열풍이 한 몫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김치를 담그거나 직접 찾는 이제 이런 동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발효식품이면서 건강식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지금 벌써부터 김장철은 보통 11월에 걱정을 해야 되는데 9월에 벌써 걱정입니다. 지금 금배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유는 궂은 날씨 탓에 재배 면적 자체가 좀 줄었어요. 여기다가 인건비 올랐죠. 고령화되면서 이게 배추 재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고 있는데 실제로 상품 기준 배추의 이제 이 소매 가격은 7,000원에 육박해서 앞서 제가 한 달 새 80% 올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15% 뛰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폭염에 이제 추석이 좀 일러요. 당초 평년에는 한 9월 말 하순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9월 중순기에 추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 수요가 큰 때 이제 재배 농가들은 그 철에 맞추기 위해서 출하를 집중하다 보니까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6.2%나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배추의 사촌 형제들이에요. 배추김치 못 담그면 열무나 깍두기를 좀 담가야 되는데 지금 무 가격, 열무 가격도 한 달 새 모두 20%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김치는 담궈 먹기보다는 오히려 포장 김치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장철이나 얼마 뒤면 또 추석도 있는 만큼 이 가격이 언제 잡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추석 전에는 좀 잡힐까요? 일단 무더위가 이달 말까지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건 강원도에 있는 고냉지 배추의 출하인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배추값의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네. 주무부서와 현지의 이제 전망은 조금은 좀 다른데 결이 다른데요. 주무부서인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에 고냉지 배추의 최대 산지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강릉시 일대 작황이 좋다. 그래서 이달 하순부터 공급되게 되면 이런 이제 공급 부족은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릉 농협 측은 조금 다른데요. 재배 면적 자체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었고 불볕더위로 인해서 배추 생육이 더뎌져서 이달 하순에 출하되는 물량 자체가 전체의 8%선 10%를 밑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배추 출하량이 좀 줄어서 배추값의 고공행진은 9월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이런 전망에는 사실은 이제 이른 추석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이 아마 9월 17일이에요. 네. 근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9월 29일 한 2주 정도 이른 점도 물가의 이제 불안 요인인데 보통 이제 8월 말 9월 초가 되면 태풍이 변수가 되거든요. 이때 아마 추석 성수기가 맞물리게 되면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우려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11월부터는 김장철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금배추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달 말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추는 다만 이제 배추 재배 기간이 좀 짧아요. 일반적으로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배추 재배라는 건 이제 뭐 배추의 품종이나 기후, 재배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온도, 습도, 토양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8월과 9월 사이에 날씨가 네. 올해 배추 작황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정말 폭염에 씨름하는 것이 채소류뿐만이 아니고요.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우 농장에서는 가축 전염병까지 발생해서 축산물이 계속 오를 수 있는 변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이제 소에 발생한 올해 첫 이제 럼피스킨병이 이제 확진 사례가 발생을 했고 네. 또 이제 경북 영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돼지의 발병을 하는 이 전염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축산물 가격도 지금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럼피스킨병은 이제 모기와 같은 곤충이 매개체가 돼서 전파하는 소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폐사율은 한 10% 미만으로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성 질환에 감염될 경우 식욕이 부진하거나 우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농가 산업에 이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럼피스킨 발생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제 9개월 만인데 일단 정부는 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와 인접한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럼피스킨병 이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고요. 예.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돼지에게 발생하는 이제 치명적인 전염병인데 두 전염병 모두 이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이제 초동 대응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뭐 소, 돼지고기의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네. 이 전염병이 추가로 확산된다라고 하면 추석 성수기와 맞물려서 축산물 물가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아마 이제 정부가 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또 최근에 놀랐던 게 장 보러 갔는데 소금이랑 설탕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왜 오른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소금하고 설탕은 모든 식자재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이제 외식업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실제로 통계청이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달 소금과 설탕의 가격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게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이제 이 소금은 한 17% 그리고 이제 설탕은 15% 가까이 올랐는데 2020년과 비교하게 되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게 되면 거의 73%, 44%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 소금과 설탕 가격의 인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요. 사탕수수가 많은. 그리고 또 기후 악화로 인해서 매년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엘니뇨와 같은 기상 악화가 이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브라질, 인도와 같은 이제 설탕의
주 원료가 바로 사탕수수거든요. 사탕수수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소금도 생산 원가가 이제 크게 올랐는데 에너지 비용, 특히나 인건비가 늘다 보니까 특히 올해 여름에는 이제 기록적인 이제 장마까지 이어지다 보니 염전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정부가 지금 최근에 이제 외식 물가 상황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변수가 바로 설탕과 소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비축 물량을 좀 풀고 그리고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소금과 설탕의 수입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게 더 오르게 되면 이게 필수 식자재, 식재료이다 보니까 그쵸. 이게 아마 잠재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 가공식품 가격, 외식 물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에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어떤 추가 대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폭염이 이제 이 농축산물 작황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비축하는 물량을 좀 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기 출하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거고 특히 채소로는 비축한 물량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예. 특히 호와 폭염으로 오른 배추, 무, 배추의 경우에는 뭐 이제 수백 톤 이상 이 방출한 물량을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사과, 배와 같은 이제 추석 성수품들, 성수품 과일의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공급을 좀 늘리고 또 이제 전통시장 그리고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할인 행사를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정부가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아마 이르면 이번 주말 내진 다음 주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상기후가 이제는 실물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물가도 끌어올리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처럼 이제 기상 이변에 따른 이제 직간접적인 사회와 이제 경제적 파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그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은행이 최근 이제 기후 인플레이션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 보고서 핵심이 뭐냐? 이상 기후가 발생한 이후에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산업 생산도 줄어들고 여기다 물가까지 오른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상기후가 발생한 후 약 1년 뒤에는 산업 생산 증가율은 0.6%포인트씩 낮아지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 바로 농업과 어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서 이제 가축류가 지금 폐사한 가축류가 한 90여 마리,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가금류라고 해서 닭이 많이 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건설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온도가 30도 이상, 3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현장에서 작업을 못합니다. 그늘막을 제거하게 되고 휴식을 쳐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죠. 원자재 수급은 차질이 생겨나다 보니 재고 유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이상기후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조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는 지구 온도가 1도가 오르면 전 세계 GDP가 최대 12%가 감소한다라는 주장까지 내놨어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과 이제 맥을 거의 같이 합니다. 네. 결이 같은데요. 한국은행도 폭염으로 기온이 이제 일시적으로 1도만 올라도 농산물 가격,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전미경제연구소예요.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 기구에서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영향이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구 온도가 섭씨 1도씩 오르게 되면 전 세계 GDP, 경제 성장률이 예. 12%포인트씩 최대 줄어든다라는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런 영향은 얼마나 지속되느냐? 무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건데 기존 연구에 비해서 점점점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 위험에 직접적으로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데 투자은행들도 비슷합니다. 알리안츠라는 투자은행 역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낮아졌고요. 올해 지난해보다 더 무덥잖아요. 예. 올해는 무려 0.8%포인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후로 인해서 농작물 가격이 많이 타격을 받는다.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어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부자보다는
이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지금의 물가가 잡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